안녕하세요. 현주쌤과 책 만나기 초대 손님, 플로아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그림 그리고 있는, 색연필 그림 그리고 있는 플로아입니다. 그래서, 현주쌤이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실 어떤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아직도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것보다 지금 약간 지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음, 상당히 오랜 기간, 여름도 오고, 그래서 조금 네. 편안한 책을 하면 어떨까? 괜찮아? 이런 느낌의 책을 한 권, 어,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네.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책 이름은 네네. 네. 잡초학자의 아웃사이더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잡초 학자도 낯설고, 또 아웃사이드는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이 잡초학자의 아웃사이드 라는 이 복합적인 이 의미도 좀 궁금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마지막에 인생 수업이라는 또 타이틀이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융합되어서 책의 내용으로 적혔는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책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일본 분이세요. 그래서 음, 잡초를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분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잡초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나는지, 잡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음, 성장하고 그게 우리 이제 인간사와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관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 거거든요. 음. 그러면 한번 책 어떤 단락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은 이거는 이제 인생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있어요. 음, 그래서 교시마다 이제 개성이란 무엇인가 1교시에 그렇게 나오고 네. 2교시에 보통은 무엇인가 음, 3교시에 구별은 무엇인가 음, 4교시에 다양성은 무엇인가 네. 5교시에 뭐뭐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음, 6교시에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음, 7교시에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8교시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9교시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음. 9개의 수업 단위처럼 이렇게 나눠놨어요. 음. 이렇게 그 커리큘럼, 우리 그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시간표처럼 이런 식으로 네. 쭉쭉쭉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 해야 되나? 아니면 님이 읽으시면서, 아, 이 부분은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하는 그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개성이나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람은 생긴 게 다 똑같은데, 눈, 코, 입이 있는 거는 어떤 의미고, 생긴 게 다 다르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되게 왔던 게, 어, 사람은 누구나 이긴다, 진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뇌는 순위를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숫자로 정렬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비교해야 안정성을 갖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고 짐하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기고 짐은 굉장히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의 이기고 짐을 얘기하는지는 식물학자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니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식물에서는 넘버 원, 그러니까 최고로 잘하는 것, 그리고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니치를 어느 부분에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래서 그 니치를 내가 영역을 설정해서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굳이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그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니치라고 이야기하신 니치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니치라는 개념이
작은 거에서 보면 only 넘버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넘버 원. 네, 어, 근데 스몰 여기에서는 넘버 원하고 온리 원을 같이 얘기해요. 음,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제 친구들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어, 소금쟁이가 사실 강하거나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종이긴 하지만 강하거나 그러니까 엄청 뭐라 그러지? 우리가 봤을 때 힘이 특별한 세다? 예,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네네.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니치는 물 음, 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 음, 밖도 아니고, 물 안도 음, 아니고, 중간 수면에서 이렇게 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음, 곤충들보다도 훨씬 약하고, 물 속에서 음, 경쟁했을 때보다도 훨씬 약한데, 그러나 그 음, 수면에서 경쟁을 했을 때, 음, 거기에서 벌레를 잡아먹거나, 무언가 활동을 음. 했을 때, 그 친구가 경쟁할 친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개념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긴다는 개념,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긴다는 개념,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이긴다는 생물들도 이긴다는 걸 주장하나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재미있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숲 같은 데 들어갔다 오면 동글동글하고 가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독고마리라는 식물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친구 안에 씨앗에 보면, 씨앗을 갈라서 보면 하나는 빨리 자라는 씨앗이 있고 하나는 엄청 늦게 자라는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땐 빨리 자라는 게 경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작가가 질문을 해요. 빨리 자라는 게 과연 이기는 것인가요? 빨리 음, 자랐다가 금방 다 무슨 일이 생겨서 다 사라져 버리면 그게 정말 승리인가요?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음, 이 독고말이라는 그 식물의 씨앗은 두 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진짜 엄청 늦게 그 싹이 트고 가능성을 갖고 한대요. 그래서 일찍 자란 애들이 있고 늦게 자라서 나중에 또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음.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씨앗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야 좋은 사람인 건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몇 살에 네, 학교 가고 몇 살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몇 음, 살쯤에 결혼해야 되고 이게 딱 네, 시간 토대로 있는 느낌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한국은. 그렇죠. 근데 이게 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잡초의 입장에서 보면 잡초를 심었을 때 얘네들이 정말 너무 제각각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추나 이런 애들 심으면 거의 비슷하게 심어서 비슷하게 나와서 비슷하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게 네네. 인간한테는 베스트이지만 음, 잡초에서 봤을 때는 잡초자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음, 얘네들은 음, 내가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네네.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르게 음, 자라고 각각 음, 다르게 키도 다 다르게 크고 모양도 다르게 자란다라고 하면서 이 개성을 되게 음. 중요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되게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사회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까 그 독고마리라 그랬나? 그 잡초의 관점에 봤을 때 그러면 또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인생 이모작이다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인생 다모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빨리 자라는 씨앗이 있고 그리고 늦게 자라는 씨앗이 있고 그 하나의 식물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걸 내재화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로아님께서는 그 아까 독고마리 식물을 비유하시면서 본인이 또 생각했던 그 인생 수업 어떤 한 편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숫자 안에서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행복해. 이만큼은 해야 음, 평균이야. 라는 그게 있는데, 음, 그 진짜 이제 이 작가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것 중에 어느 정도 해야 너는 행복하니? 너의 행복의 평균은 뭐야? 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음, 조금 저한테는 약간 음, 아? 라고 이게 뭔가 의문을
느낄 수 음,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마다 행복함의 평균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평균 값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평균 값으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은 음, 이만큼 벌어야 행복해." 음, "나는 이만큼 뭐 살아야 좋아. 명품은 몇 개 정도 있는 게 평균이야. 이러면 음, 행복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음, 저는 어 사람마다 그게 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음, 아이였을 때는 그냥 음, 아이들하고 노는 것 자체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음,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평균을 네네.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평균을 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네. 오로지 나만 느끼는 그 개성이고 나만 가지고 음, 있는 행복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접근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연에서는 평균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자, 그러면 나만이 가지는 그 행복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면 되게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으면 행복하지만 잘하지 음, 못하더라도 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씩 해 보고 경험해 봤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봐서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약간 도전의 그런 건데 다람쥐는 엄청 나무를 잘 타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날다람쥐는 나무를 정말 못 탄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나무 오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활공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낸 거예요. 어,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날도 않는 거네요. 예.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음.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로도 저는 느껴지긴 했거든요. 음. 이 책을 이제 부분 부분 방금 플로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또 1교시에 또 그 세부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수업으로 따지면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이 책에는. 그가 하나하나가 다 뭔가 스토리텔링도 다양해지고 메시지도 굉장히 다양한 책이네요, 이 책이. 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읽으면 "경쟁하지 마."라고 하고 이제 잡초들이 밟히잖아요. 네. 예 근데 인간의 관점을 봤으면 내가 밟혔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보통 '아 나 밟혔으니까 일어날 거야.' 하는데 식물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걔네는 본질에 더 충실한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는 이유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인데 굳이 밟혔다고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데 더 에너지를 쓴대요. 그리고 인제 제가 순간 꽃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꽃 중에 하나는 밟혀야지 그 씨앗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을 딱 들으니까 우리는 밟혔을 때 일어나려고 애를 썼잖아요 사실은. 내가 뭔가 나한테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이게 뭔가 다른 느낌? 아 그러네요. 예. 인간은, 그러면 밟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럼 이 방금 잡초의 그 본질로 따라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사실 아직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걸로 저는 기결을 내리긴 했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더 많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다움을 찾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실 각자 음, 답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음,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그렇네요. 그, 밟혔는데 음, 일어서지 않고 그냥 '내가 갈 길을 간다.' 라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여기 밖에 저희 그 정원에
잡초가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제가 씨앗을 심어 놓은 예쁜 이름을 가진 꽃은 하고 잡초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잡초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네. 그래서 뽑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애써 사가지고 온 꽃으로 심어 놓은 이 꽃은 그냥 이게 키는 큰데 쑥 뽑혀요, 그냥. 아, 그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잡초는 빨리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뿌리가 쫙 다 자랄 때까지 서서히 얘가 올라오고,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왜 저렇게 뿌리가 깊었지? 생각하니까 잡초의 본질이 살아남기 위함이었네요. 그래서 잡초가 여기서는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이 밟아도 밟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밟혔을 때 잡초는 뿌리를 깊게 이렇게 넓게 편해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넓게 편대요. 네네. 그래서 나중 뭐 환경이 많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꽃은 뽑아버리면 잘 안 나는데 잡초는 더 많이 번져요. 더 많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경쟁하거나 아니면 밟혔을 때 내가 힘들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삶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쉽게 읽을 수도 있으면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이 마지막 장 세 가지, 7장부터 9장까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숫자라는 것에 음, 대해서 경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제 학자는. 그러면서, 너가 세상이 만든 그 틀 안에서, 거기 경기장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니까 너는 지는 거야. 네가 잘하는 그 공간을 세팅을 해서 네가 거기서 이기잖아? 그럼 거기는 백날 이겨도 상관없어. 다른 데는 다 네. 져도 상관없는데 그 네. 공간에서만 이겨. 그러면 돼. 라고 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음, 아, 저도 괜찮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하고 식물하고 다른 점이 하나는 그러니까 야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실패해도 죽지 않는데요. 근데 야생에 있는 동식물들은 실패를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많이 실패해도 돼. 완패해도 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니치의 공간, 네가 넘버 원, 온리 원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에서만 이겨. 그러면 음,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일 거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역할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안에서 니치를 발휘해서 넘버원이 되고 온리원이 되는 그 경기량을 스스로 만들어라.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다움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방금 플로아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링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또 찾고 거기에서 내가 또 행복해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플로아님께서 소개시켜준 책은 잡초학자의 아웃사이드 인생 수업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생각과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책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